자, 우리가 이제 적분 파트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은 이제 부정 적분에 대해서 배웠고, 이번 시간부터 배울 것은 정적분입니다. 자, 둘 다 똑같이 적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지만은 두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요. 자, 부정적분은 자, 뭐였냐면 미분의 역연산이었죠. 미분의 역연산이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인테그랄 x dx를 구하라 그랬어. 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뭐였어? 2분의 1x 제곱 더하기 c였잖아요.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x요. 자, x의 부정적분을 구하라 하면 이렇게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분의 역연산이 부정적분이다. 근데 정적분은 뭐라고 했냐면 쌤이 이 적분 제일 처음 배울 때 넓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정적분은 고대 시절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고대 시절에는 이 세금을 어떻게 걷었냐면 이 땅의 넓이를 가지고 세금을 매겼거든. 근데 땅이라는 것이요, 이게 뭐 딱 정확하게 직사각형이라든지, 그죠? 또는 정확하게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은 어떤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 곡선 모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의 넓이를 정확하게 이제 계산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게 그 계산을 돕는 방법이 뭐다? 정적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부정적분은 보니까 얘가 이제 1차 함수면은요, 그 부정적분은 똑같이 함수입니다. 2차 함수죠. 얘가 만약에 2차 함수다. 그럼 얘는 3차 함수가 되겠죠. 부정적분은요, 여러분, 함수입니다. 함수죠. 자, 그런데 정적분은 뭐냐면 뭐라고 그랬죠, 쌤이 아까? 어떤 땅의 넓이라고 했잖아. 그 넓이는 딱 하나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은 뭐다? 상수다라는 겁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그죠? 얘는 함수고 얘는 상수다. 부정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고 정적분은 넓이다. 요까지 차이 이해하셨을까요? 자, 또 하나 더 있죠. 자, 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함수인데 여기서 부정이라는 단어가 왜 붙었냐면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적분상수 C 썼던 거 기억나세요? C가 모든 실수거든. 그래서 X의 부정적분은요, 2분의 1X 제곱도 되고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1도 되고요, 2분의 1X 제곱 플러스 3분의 1도 되고요. 그죠? 모든 실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수히 많다 해서 부정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정적분은 여기서 정은요, 하나로 정해졌다는 소리야. 어떤 땅의 넓이가요, 하나로 정해졌죠. 그래서 상수라고 했고 하나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적분이다라는 단어를 쓰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적분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은 정적분입니다. 근데 정적분인데 왜 정적분을 배우기에 앞서서 부정적분을 배웠느냐? 맨 처음에 쌤이 말을 해줬는데 이 정적분이 결국은 어떤 땅의 넓이를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때 이 부정적분이 정적분의 어떤 땅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그게 뭐래 그랬죠? 조력자라고 했죠. 부정적분은요, 정적분의 조력자입니다. 어떤 땅의 넓이를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계산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누가 한다? 부정적분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정적분도요, 이 부정적분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이실까요?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정적분의 정의와 넓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수학에서 특히 수투에서는 다항함수를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x축, y축에 있을 때 다양한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요. 이 곡선 부분에 요 a에서 b까지 요 아래쪽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다?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적분은 넓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서도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적분하고 넓이가 무조건 이꼬르는 아니죠. 언제 완벽하게 넓이가 되냐 하면 여러분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자,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있겠죠. 수투에서는 당함수만 다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y가 0보다 클 때, 자,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0보다 클 때, 그때 이 정적분은요, 완벽하게 뭐가 되냐면 넓이가 되는 겁니다. fx가 0보다 클 때, x축 위에 있을 때, 그때 완벽하게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적분의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라는 것은 얘들아, 정의는요, 수학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음을 정적분이라고 하자. 됐나요? 따라갑시다. 자, fx가 자, 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자, 그때 fx의 한 부정적분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자, 이 녀석이 소문자 fx라고 했을 때 요 아이의 부정적분은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와라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을 때 밑줄 다시 긋습니다. 자,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우리 지금 일단 0보다 클 때 보고 있어요. 자, 정적분은 뭐다? 넓이라 그랬거든요. 자, 어떤 곡선 y는 fx가 있는데 a에서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이 소리인 겁니다. 정적분 넓이라 그랬죠. 자,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 넓이를 구하고 싶다. 그런데 그 기호를 보니까는 무슨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부정적분의 기호를 그대로 인테그랄 fx dx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관계를 파악하면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적분은 정적분의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랬기 때문에 부정적분의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되니? 자, 그런데 차이점 뭐예요? 정적분은 넓이니까 정확하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넓이를 구할 건데 라는 그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하고 B를 어디에 적을 거냐 하니까 인테그랄의 오른쪽 아래와 오른쪽 위에 적겠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어렵지 않죠? 자, 그랬을 때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아이를 뭐라고 읽을 거냐면 아래 끝 이렇게 읽을 거예요. 자, 그럼 B는 뭐겠습니까? 위에 있으니까 위 끝 이렇게 읽겠죠.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볼게요. 내가 자 지금 1에서 자 2까지 정적분을 계산하고 싶다.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죠?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를 자 이렇게 자 그렸을 때 자 y축, x축 그리고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고요. 자 y는 자 x 그래프 그렸을 때 자 1에서 자 2까지 요 아래쪽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어떻게 구할 거냐? 그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정적분의 넓이를 계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은 부정적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요 아이를 그대로 또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1하고 2가 없다고 쳤을 때 우리 부정적분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또 그대로 사용을 해요. 자, 일단 인테그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대괄호를 대괄호를 쓰시고요. 자, 여기 1을 적고 2를 적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자, 소문자 fx의 한 부정적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얘처럼 가지고 왔죠. 가지고 와서 자, 대괄호를 쓰고 여기 아래 끝, 위 끝 그대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 부정적분은 함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자, 이 함수에 b를 대입을 하고요. 자, 그리고 a를 대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 빼겠다라는 겁니다. 보세요. 자, 2를 대입을 한번 해볼까? 자, 2를 대입하게 되면은 자, 2분의 4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1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 2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얘를 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데? 2분의 3이죠. 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y는 x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이 넓이는 2죠. 자, 근데 요 삼각형 넓이는 얼마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니까 2분의 1이죠. 그래서 2에서 2분의 1을 빼게 되면 똑같이 어때? 2분의 3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맞아요. 자, 그런데 얘들아, 이 계산을 하다 보니까는 이 C는 어때요, 여러분? 없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이 적분상수 C를 굳이 적을 필요가 있다, 없다? 적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정적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요. 부정적분은 정적분의 계산을 그 넓이를 도와주는 그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얘들아, fx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y는 fx가 있는데 x축 아래쪽에 있대요. 0보다 작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fx가 0보다 클 때 그 정적분의 값이 완벽하게 넓이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아이도 0보다 크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방법이 뭡니까? x축 대칭을 시키면 되겠지. 자, x축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을 시키는 거죠. 그럼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게 되면 요 그래프는 뭐가 돼? 자, y는 마이너 f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a에서 자 b까지 이 넓이나 그죠? 자, 이 넓이나 어때요? 그대로 대칭을 시킨 거기 때문에 똑같죠? 되니? 자,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fx가 이제 0보다 크기 때문에 자, 따라서 적분 기호를 쓰는 거예요. 자, a에서 b까지 자, 요 그래프의 식이 마이너 fx입니다. 아셨죠? 자, 그때 이 실수 마이너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요게 이제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fx가 0보다 클 때는 이 a에서 b까지 fx, dx 이 정적분의 값을 계산하게 됐을 시에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이 정적분의 요 값이 바로 넓이가 되더라. 근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죠.